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들 들으셨습니다. 50분 정도 들으셨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 김인현입니다. 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 회장님도 들으셨고요. 바쁘신데 우리 그 현대중공업의 안강은 지금 대표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서기원 사장님 반갑고요. 자, 행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가 발발된 작년 3월부터 이제 우리 해운 조선 물류에 계신 분들이 이게 좀 큰일 났다. 이걸 잘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중지를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네 번째 세미나가 되고요. 2020년 5월 24일 날 첫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이제 많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오늘 세미나가 마지막 세미나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조선 쪽에서 조선학회 또 회장님도 오시고 서울대학의 또 교수님도 이게 모시고 해서 조선 쪽에 더 좀 보강된 형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에는 처음에 현 상황에 대한 소개를 이제 세 분이 해주시고 또 해운 그리고 조선 선박금융 각각 또 전문가께서 발표를 해준 그런 순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에서 만든 그 보도 자료입니다. 보시면 오늘 그 1시 30분부터 이제 2시까지 축사가 있고요. 그리고 2시에서 2시 반까지 현 시장 소개를 최덕님, 고문님, 정석주 상무님, 서기원 대표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시 반부터는 제1주제 해운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 주제는 이제 그 조선업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3주제는 선박 금융에 대한 주제고 5시 40분부터 한 20분 정도는 종합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발표자들을 보면요. 1주제는 먼저 제가 합니다만 2주제는 우리 현대중공업의 안광 대표님이 최고의 전문가님이신데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선박금융도 해양진흥공사의 이제 조기열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그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축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현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의 과정 원우님들을 대표해서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의 과정 원우회 2기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국해법학회와 선박검조금융연구회, 고대 바다 최고위 원우회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해운 조선 물류산업 안정화 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5월에 시작한 세미나 시리즈가 벌써 4차에 접어들어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전적으로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님의 뛰어난 추진력과 기획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김 소장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벌써 4번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셨고 정말 부지런한 분입니다. 그리고 해운과 조선에 큰 애정을 갖고 계셔서 두 업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리즈 세미나는 2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운업, 조선업, 물류업이 상생하고 모두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려면
정부와 업계가 실무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항상 그 실사구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이 최고의 실무가들이 그 경험에 입각한 발표를 해서 탁상 공론에 흐르지 않고 업계가 아쉬워하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5차 시리즈 이후에도 그때그때 업계 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조선업과 선박금융의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지혜를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점열 회장님 지금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그 공동 주최하는 한국해법학회 손점열 회장님으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해법학회를 맡고 있는 손점열 회장입니다. 고려대 바다 최고위 과정위원회 그리고 선박건조금융연구회와 함께 저희 한국해법학회가 본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사실 코비드-19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해운, 물류, 조선 산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일 듯 하다가 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우리 산업계가 다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남중국의 일부 항만 당국은 중국 입항던 14일 이내에 타지에서 선교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선박은 전선은 PCR 전수조사를 강제하고 있어서 중국 내에 최선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월부터 선사들은 탄소 배출 규제 관련 현존선의 에너지 효율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특히 한중일 소형 피도 컨테이너 선사들은 당장 엔진 출력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에너지 효율 개선 장치를 장착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당한 선복이 이를 위해 신조 대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 당국의 경쟁이 있는 금융 제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세미나가 들어오지는 세 가지 주제는 매우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어서 코비드-19 이후 해운 조선 물류 산업계가 더욱 경쟁이 있는 산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해상법 연구센터 김영 교수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우리 교수님의 끊임없는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에 모두 건강히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다음에는 굉장히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이 세계 1위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그 조선 공학을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접촉할 기회들이 참 없었는데 이번에 그 대한조선학회 김현수 회장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지금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운전 중이셔서 일단 어제 이제 녹화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 중에 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녹화된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회장님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대한조선학회 김현수 회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조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서 해운 조선 물류산업의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제 4차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저한테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조선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해운, 그다음에 해양법 하시는 분들, 물류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현안에 대한 안정화 방안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선 시황을 포함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하신 걸 알고 있고요. 저희 정석주 협회 상무님께서 저희 학회 이사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아마 조선 시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부에서 이제 세부 주제들이 다뤄질 텐데 법, 제도,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저희 이신영 서울대 교수님이 제가 현 집행부에서 사실은 학회 부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차기 조선학회 회장 당선인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 연구회와 이 세미나 등등에 이신영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오셔서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해운과 조선, 그다음 물류, 그다음에 금융까지 전부 다 하나의 밸류 체인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금융공사를 통한 HMM의 여러 가지 현재 실적 이런 걸 보아왔던 것처럼 국내 조선소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WTO나 이런 제재에서 어떻게 잘 현업법을 준수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해 왔었는데 사실은 제가 학회 회장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오거나해 주셔서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팩트로 보면 저희가 조선에서 지금 세계 1등으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범위에서도 사실은 볼 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 내수 물량이 조선의 물량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한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김인영 교수님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고 주변에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 전략 물자라는 부분과 물류와 해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가게 되면 한 30% 정도까지의 내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선, 해운, 그다음에 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철강, 기자재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까지도 같이 좋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국부를 만드는 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HMM이나 수혜조나의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금 물류 산업 전체를 볼 때 물류 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도 굉장히 큰 변화의 파도 속에 있고요. 이 큰 틀은 사실은 친환경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의 파도 속에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이런 것 자체도 상품화하고 우리가 앞으로 조선 산업이나 관련된 상하의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산업 이런 것들이 구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에 사실은 저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제도나 이런 걸 잘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하나의 무슨 커넥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시면 물류하는 분들이나 조선하는 분들, 그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저희가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금융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선 산업을 많이 압박하고 있을 때도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대응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HMM이나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 충분히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가 되면 우리 조선과 관계된 전체 이 산업의 물류도 사실 안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영 교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좋은 장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좋은 의견을 나누셔서 우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 혹은 출발점이 돼서 다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산업 전체 군이 잘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오늘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회를 주신 김인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 좋은 기회 얻으셔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신영 부회장님이나 혹은 또 정석도 상무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이동 중인 상황이어서 참석을 못하겠지만 가능한 참석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사 기회 주신 김인영 교수님 감사드리고 이상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김현수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해운, 물류, 금융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 쪽에서도 학계 쪽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또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선 해운, 그 물류, 기자재, 철강 이것들 하나의 그 밸류 체인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그 중간에는 법이 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또 법 전공인데 저한테 힘을 또 많이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사는 다 끝이 났고요. 그 사이에 제가 이번이 벌써 4번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세미나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 회장님 이거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한 거 보이나요? 네. 예. 저기 2020년 5월 24일 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5월 달에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우리가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물동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해운이 막 그 너무나 불황이 오겠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첫 우리가 그 좌담회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재현정 박사님, 윤희성 박사님, 그리고 공관기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망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재현정 박사 말씀이 그때 우리가 이제 그 V자로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하나의 그 시나리오였는데 사실은 이제 V자로 이제 반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종길 제2부에서는 이제 그 배재원 사장님이 또 나오셔서 또 발표를 그러니까 이제 좌담회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분을 모셨는데 해주셨고 또 한정길 교수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법률 분야에는 이제 정병석 변호사님이 나와서 이게 이제 코디버 19으로 인한 뭐 운송 지연 등등은 이게 뭐 불가항력이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지금 이제 공정위와 이제 문제가 됐지만 이게 해운법 29조 그때 이제 2020년 5월 달에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임에서 아주 크게 아주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배 운항을 줄여야 되면 이게 이제 그 공동행위가 되느냐에 대해서 그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 공동행위 사전 인가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신청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견을 이제 모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금융회는 장세호 실장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조규열 본부장님이 그때 또 나오셔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주업 톤네지 프로바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정석주 상무님이 또 지정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 좋은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서 이제 8월 달에 그 이제 선박 건조 금융법 연구회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세계 해운 동향에 대해서 이제 서기원 사장님 그리고 홍콩의 또 김정선 변호사가 또 말씀을 해주셨고 HMM의 이중보 부장께서 해운산업 동향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강중희 항만물류협회 그다음에 물류업계에서 이제 이종덕 부장님, 성급에서 김경복 실장님이 또 나오셨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이제 장석주 상무님 오셔서 이제 조선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해운 부대 산업 선박 금융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8월 10일 날 해양수산부가 그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에 그 매출 51조를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박금융 등등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해양 분야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초에 이제 신년 좌담회와 겸해서 제 3차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상황이 이제 급반전해가지고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 해운 경기가 이제 더 너무 좋아져가지고 선박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다뤘는데 제1주제는 이제 전기선 운항의 문제, 선박 부족, 컨테이너 박스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경쟁법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자 물류 해소와 디지털 변환, 이걸 다뤘고, 이 주제에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이라는 제목가 있어 이제 선언 문제, 그다음에 시황 회복기를 위한 뭐 법적 조치하면서 이제 선주사 육성, 그 당시에는 또 선주사 육성이 또 화두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이제 좌담회를 이제 개최를 했었습니다. 60여 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제 뭐 오픈된 것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제 4차 행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1부 시황 소개인데요. 제1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최덕님 전 한진해운 그리고 현대상선 임원께서 상황에 대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운과 이제 물류에 대한 현 시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서기원 사장님께서 금융에 대한 시황, 그리고 이제 정석주 상무님께서 조선에 대한 시황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